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 냄새를 맡는 거예요. 30년을 시장에서 떡을 만들며 살다 보니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 유진이가 들고 온 보약 봉지에서는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오늘도 장사 잘 되셨어요? 제가 어머니 관절에 좋다는 보약 지어왔어요. 요즘 계단 오르실 때 힘들어 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유진이는 언제나 그랬어요. 세심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 다른 엄마들이 부러워할 만한 효부였죠. 시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떡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유진아,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나는 그냥 파스 붙이면 되는데. 어머니, 파스로만 되면 제가 걱정을 하겠어요? 이거 한의원 원장님께서 어머니 체질 맞춰서 특별히 지어주신 거예요. 하루에 한 봉씩만 드시면 관절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보약 봉지에서 낯선 향이 확 퍼지더군요. 한약 특유의 쓴 향기는 알아요. 평생 시장에서 약재 가게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건 뭔가 달랐어요.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쓰린 그런 냄새. 유진아, 이거 어디서 지었다고? 시청 앞 큰 한의원이요. 원장님이 어머니 나이 듣고 딱 맞춰서 지어주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제가 끓이는 법도 메모해뒀어요. 저녁을 먹고 보약을 끓였어요. 유진이가 적어준 대로요. 그런데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에서 또다시 그 이상한 향이. 손자 녀석 키우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비싼 보약까지 사다 주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한 모금 마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순아, 내일 약국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내 혈압약이랑 관절약 다시 받아야 한다며? 아, 맞다. 옥자야, 내가 깜빡할 뻔했네. 내일 오전에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보니 보약이 식어 있었어요. 다시 데워 마셔야 하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걸 꼭 오늘 마셔야 하나.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보약을 싱크대에 조용히 버리고 혈압약만 챙겨 먹었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영수증들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데 거기 적힌 글씨들이 자꾸 흔들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뒤쪽도 읽어보세요. 잠에서 깬 건 새벽 5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본능 같은 거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옥자와 함께 약국으로 향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약국 카운터 너머에 제 생명을 구할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동네 약국은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20년 넘게 다닌 곳이니 제 집처럼 편한 곳이었죠. 김지은 약사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실력파예요. 꼼꼼하고 환자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걸로 유명하죠. 정순아, 너 혈압약이랑 관절약 타러 왔다며? 나는 소화제 좀 받아야겠다. 그래, 옥자야. 지은 약사님, 저 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처방전 확인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상했어요. 지은 약사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니, 혹시 최근에 병원 새로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아니면 누가 대신 처방전 받아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항상 여기서만 약 타는데. 왜요? 아, 아니에요. 제가 확인 좀 더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지은 약사가 약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두꺼운 봉지였어요. 어머니, 여기요. 오늘은 혈압약이랑 관절약, 그리고 비타민제 추가했어요. 서비스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얼마예요? 14,500원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영수증 꼭 챙기세요.
중요한 거예요. 영수증을 건네는 지은 약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쥐며 눈을 마주쳤죠. 그 눈빛이 뭔가 절박했어요. 영수증. 뒤쪽도 꼭 보세요. 정순아, 오늘 지은 약사 좀 이상하지 않았어? 왜 저렇게 긴장한 것 같냐? 나도 그 생각했어. 옥자야, 잠깐만. 영수증 좀 볼게. 처음엔 앞면만 봤어요. 약 이름들, 가격, 날짜. 평범한 영수증이었죠. 그런데 뒤집는 순간 볼펜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복용 중단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꼭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김지은 마이너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약을 중단하라는 거지? 정순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옥자야. 이것 좀 봐. 옥자도 영수증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그런 공포. 정순아, 이거 심상치 않아. 당장 집에 가서 약부터 전부 확인해봐. 그리고 내일 꼭 약국 가야 해. 근데 옥자야, 왜 혼자 오라는 거지? 혹시 며느리 유진이랑 관련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아니길 바랐죠. 제발 며느리가 아니길.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며느리가 건넨 보약, 그 이상한 향기, 그리고 오늘 약사의 긴급한 메모.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약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유진이었죠.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왔어요.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 유진아. 나는 먹었어. 너는? 저도 먹고 왔어요. 어머니, 그나저나 오늘 제가 드린 보약은 잘 드셨어요? 효과 좀 있으셨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아, 응, 잘 먹었어. 근데 유진아, 나 오늘 약국 갔다 왔거든. 약국요? 어머니 혼자 가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걸. 아니야, 옥자랑 같이 갔어. 괜찮아. 어머니, 사실 오늘 제가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약속도 잊으시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요, 어머니.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신경과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치매 조기 검진이요. 요즘은 다들 받는 검사예요. 치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수증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쳤죠. 복용 중단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꼭 오세요. 치매 검사. 유진아, 나는 괜찮아. 깜빡하는 건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고.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회사 팀장님 어머니도 작년에 치매 판정 받으셨는데 진작 검사 받으셨으면 좋았을 거래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것도 준비했어요. 실버보험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치매나 중증 질환 진단 받으시면 치료비 전액 나오는 보험이에요. 보험료도 제가 낼게요. 보험 서류를 펼치는 유진의 손이 너무나 능숙했어요. 이미 다 준비된 서류들.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은행 계좌까지 적혀 있었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을까요? 유진아, 이건 좀 급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생각해보고. 어머니, 이런 건 빨리 가입하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가입도 안 되고 치매 진단 받으신 후엔 절대 못 들어가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 서명란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리고 내일 병원 예약도 잡아뒀어요. 오전 11시에 신경과 예약이요.
11시. 약사가 말한 10시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어요. 우연일까요? 며느리는 제가 약국에 가는 걸 막으려는 걸까요? 유진아, 내일은. 내일은 안 돼. 시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 시장 일이 건강보다 중요해요. 이미 예약금 다 냈어요.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한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72년을 살면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내 가족이, 내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유진아,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줘. 이런 중요한 건 천천히. 어머니, 이러시는 거 보니까 정말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네요. 걱정돼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꼭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 드린 보약 꼭 챙겨 드세요. 관절에 정말 좋은 거예요. 며느리가 나간 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도 마실 수가 없었죠. 보험 서류, 치매 검사, 그리고 약국 약사의 경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을. 벽시계를 봤어요. 밤 9시. 내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이 남았어요. 약사를 만나러 가야 해요. 혼자서. 며느리 몰래. 그게 제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5시 며느리가 오기 전에 약국으로 향했죠. 평소처럼 떡집 가는 척.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숨어 다닐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빨리 안으로. 약사 지은 씨가 급하게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지은 씨, 내 며느리가 뭘 한 거예요? 어머니, 사흘 전 며느리분이 전화했어요.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틀 전 직접 와서는 처방 내역을 자기 핸드폰으로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여줬어요. 시어머니한테 좋다는 건강식품이라면서요. 제가 성분 분석해봤는데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가 섞여 있었어요. 진정제.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증상과 똑같아져요. 어머니, 그게 며느리분이 드린 보약이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그 이상한 향의 정체가 독약이었던 거죠. 그럼 나를 죽이려고. 더 있어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처방을 바꾸려고 했어요. 혈압약 용량 2배로 올리고 수면제를 추가하려고요. 이대로면 저혈압 쇼크나 호흡곤란으로. 제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통화 녹음, 처방 변경 요청 기록, 성분 분석 결과. 전부요. 지은 약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 며느리분이 요청한 처방 패턴이 3건 더 있어요. 모두 70대 이상 어르신, 모두 실버보험 가입 직후 처방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이건 조직이에요. 조직? 며느리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 무서우시겠지만 싸워야 해요. 제가 아는 형사님께 연락드릴게요. 경제범죄 수사대 강민호 형사님인데 이런 사건 전문이세요. 근데 지은 씨, 며느리가 10시 반에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 병원 간다면서. 단호하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제 차로 지금 바로. 어머니, 어머니 거기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였어요.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걸까요? 지은 약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말했죠. 어머니,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막을게요. 김지은 약사님, 시어머니 계신 거 알아요. 문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한테서였죠. 어머니, 왜 약사한테 가셨어요? 제가 다 알아요. 나와서 얘기해요. 안 나오시면
손자 유치원에 제가 먼저 갈게요. 손자. 며느리가 손자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악마는 처음 봤어요. 지은 씨, 내가 나갈게. 손자를. 안 돼요, 어머니. 협박이에요. 제가 지금 형사님께. 약국 문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강제로 열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경찰차가 약국 앞에 멈춰섰어요. 강민호 형사, 지은 약사가 말했던 그 사람이었죠. 40대 초반,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김정순 어르신이시죠? 김지은 약사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형사님, 제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제가 모시고 병원 가려던 참이었어요. 박유진 씨 맞으신가요? 잠시 얘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김지은 약사님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유진 씨, 지난 3개월간 70대 이상 어르신 4명의 처방전 변경을 요청하셨죠? 그건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약사님께 상담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혈압약 용량 임의 증량, 수면제 중복 처방, 진정제 성분 건강식품 권유. 이건 명백한 처방 조작 시도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이 어르신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5개예요. 총 보험금 12억. 수익자는 전부 며느리분과 그 지인들입니다. 12억? 내가 언제 그런 보험을?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서명도 다 받았고요. 서명 받을 당시 어르신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약물을 복용하신 직후였나요?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며느리가 보험 서류를 가져왔던 날. 그날도 보약을 한 잔 마신 직후였어요. 머리가 멍했고 며느리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죠. 형사님, 그날 며느리가 준 보약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흐릿했어요. 며느리가 뭐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서명했어요. 약물을 이용한 의사능력 저하 상태에서의 계약. 이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박유진 씨와 동일한 패턴의 보험 사기 피해자가 7명 더 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 모두 실버보험 가입 후 6개월 이내 사망. 사인은 낙상, 약물 과다 복용, 심장마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치고는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보험 설계사, 같은 한의원 보약 처방, 그리고 모두 당신이 관리했던 어르신들이죠. 며느리 유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그 눈빛은 악마였어요. 증거 있어요? 형사님, 추측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시는 건가요? 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변호사 부를게요. 증거 있습니다. 며느리분과의 통화 녹음, 처방 변경 요청 문자 내역, 보약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며느리분이 직접 가져온 건강식품 실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이 드린 보약 남은 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집에 다 있어요.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걸 확보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박유진 씨,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동행? 체포하는 건 아니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현재는 참고인 조사입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걸 봤어요. 72년을 살면서 내 가족을 경찰차에 태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형사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조직의 배후를 잡으려면 어르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며느리분과 한 번만 더 통화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녹취가 필요합니다. 조직의 다른 공범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게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경찰서 조사실.
차갑고 좁은 공간이었어요. 형사님이 녹음 장비를 세팅하면서 말했죠.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유진아, 나 너무 무섭다. 경찰이 뭘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모르겠다고요. 형사님,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눈치채면. 어르신은 그냥 무서워하시는 시어머니면 됩니다. 며느리가 안심하고 말을 하게 만드셔야 해요. 조직에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뛴 적이 없었죠. 어머니, 유진아, 나 지금 경찰서야.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 형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 보험이 몇 개냐? 약은 누가 관리하냐? 유진아, 나 무서워. 어머니, 혹시 약사한테 들은 얘기 있으세요? 김지은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약사가 내가 먹는 약이 이상하다고 했어. 누가 바꿨냐고.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약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보험 얘기 꺼내보세요. 유진아, 형사가 보험이 5개래. 나 그렇게 많이 들었어? 12억이 뭐래? 어머니, 그건 어머니 노후 대비한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잘 모른다고만 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유진아, 내가 서명한 기억이 잘 안 나. 혹시 내가 약 먹고 정신없을 때 어머니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멀쩡할 때 다 동의하셨잖아요. 조직 이름, 다른 사람들. 유진아, 형사가 너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어머니, 조심하세요. 경찰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정 형사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홍 실장님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정 형사, 홍 실장. 며느리 입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형사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누구?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경찰서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변호사랑 같이 갈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저만 기다리세요. 변호사 이름 물어보세요. 변호사. 유진아, 무슨 변호사가 필요해? 어머니를 보호하려고요. 이씨 변호사님이 전문이에요. 어머니, 이씨 변호사님 오시면 그분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마시고.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죠. 완벽합니다, 어르신. 정 형사, 홍 실장, 이씨 변호사.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작합니다. 보험 사기 전담반에 이미 용의선상에 있던 인물들일 겁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 주셨어요. 형사님, 며느리 목소리가 그렇게 다급한 건 처음 들었어요. 혹시 내가 손자까지 해칠까봐. 어르신, 손자분은 이미 보호조치 들어갔습니다. 아드님께 연락드려서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요. 걱정 마세요. 팀장님 급보입니다. 박유진 용의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간 홍 실장으로 추정되는 번호와 47회 통화. 그리고 이 번호는 누구죠? 3년 전 실버타운 보험 사기 사건의 주범 홍성민입니다. 출소 후 행적이 묘연했는데 다시 조직을 꾸린 겁니다. 조사실이 순식간에 긴박해졌어요. 형사들이 오가며 서류를 나르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죠. 나는 그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바라봤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족을, 며느리를 감옥으로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녹취작전 후 사흘이 지났어요. 형사님이 말했죠. 어르신, 며느리가 마지막 시도를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바로 옆집에 대기 중입니다. 며느리분이 뭔가 드시라고 주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그냥 받기만 하세요. 컵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유진. 사흘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유진아, 어머니, 제가 오해받고 있어요. 경찰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어머니는 저 믿으시죠?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죠?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매실차 가져왔어요. 직접 타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컵이었어요. 뚜껑이 있는 테이크아웃 컵. 며느리가 직접 탔다는 매실차. 고마워. 근데 유진아, 나 지금은 좀. 어머니, 지금 드셔야 해요. 식으면 맛없어요. 제 앞에서 드세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정성껏 탄 건데. 안 드실 거예요? 며느리 눈빛이 무섭도록 집요했어요. 마셔. 지금 당장 마셔. 그 눈이 말하고 있었죠. 알았어. 고맙다, 유진아. 컵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컵 가장자리. 림 부분에 하얀 가루 같은 게 살짝 묻어 있었어요. 매실차 색깔이 이상했어요. 탁하고 바닥에 뭔가 가라앉아 있었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빨리 드세요. 유진아. 이거.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이었어요. 형사님과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컵을 빼앗으려 했지만 안 돼. 그거 줘. 박유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차예요. 매실차라고요. 그럼 당신이 마셔보시죠.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팀장님, 컵 가장자리에서 백색 분말 검출됩니다.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즉시 국과수로. 성분 감정 의뢰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경찰이랑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유진아. 아니, 박유진 씨.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나를, 우리 가족을, 그리고 죽어간 그 7분을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어머니는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노인들은 어차피 몇 년 못 사는데 왜 그 돈을 낭비해요? 72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람 목숨을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네가 뭔데 사람의 생을 재단해.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 우리 조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머니도 손자도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협박까지 추가. 박유진, 당신 말대로 조직은 컸습니다. 하지만 어제 홍성민 일당 전원 검거됐어요. 당신 혼자만 남았습니다. 팀장님, 용의자 차량에서 추가 약물 발견.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 200정, 수면제 150정 확보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박유진, 당신은 끝났어요. 며느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수갑찬 손, 고개 숙인 모습. 그게 내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72년을 살면서 이런 슬픔은 처음이었어요. 가족을 감옥으로 보내는 슬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안도감. 컵 가장자리의 하얀 가루. 그게 내 생명과 죽음을 가른 마지막 증거였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요. 오늘은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죠. 피고인 박유진. 살인미수, 보험사기, 약사법 위반, 노인학대 등 총 17개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여 7명의 생명을 빼앗고 수십 명의 노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안도했죠.
주범 홍성민은 징역 20년, 공범 정모 씨는 징역 12년, 변호사 이모 씨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를 선고한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14명의 추가 피해자를 찾아냈고 47억 원의 보험금 사기를 막았습니다. 형사님, 그 14분은 다 괜찮으신가요? 네.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르신이 용기 내지 않으셨다면 그분들도 위험했을 겁니다. 어머니, 지은 약사였어요. 밝은 얼굴로 달려왔죠. 어머니, 판결 잘 나왔죠? 제가 오늘 약국 쉬고 왔어요. 어머니 혼자 법정 오시면 안 되잖아요. 지은 씨, 고마워요. 당신이 그때 영수증에 메모 안 남겼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약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30년째 지켜온 제 떡집. 손님들 웃음소리, 시장 냄새, 옥자의 목소리. 이 모든 게 소중했죠. 정순아, 오늘 뉴스 봤어? 너 나왔더라. 용기 있는 시민이 조직범죄 막아라고. 아이고, 나 같은 할망구가 무슨.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저녁에 혼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날의 영수증을 펼쳤죠. 약국 영수증. 앞면엔 약 이름들과 가격. 그리고 뒤쪽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그 문장. 복용 중단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꼭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김지은 마이너스. 이 작은 메모 한 줄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72년을 살면서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처음 알았죠. 영수증을 일기장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적었죠. 2025년 봄. 나를 구한 한 줄의 메모. 작은 경고가 한 생명을 구했다. 김지은 약사님, 강민호 형사님, 옥자. 그리고 나 자신의 용기에 감사한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배웠어요. 72년을 살았어요. 이제 73년째를 맞이합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있지만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울었죠. 인생은 참 긴 여정이에요. 때론 배신당하고 때론 구원받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작은 이상함도 지나치지 마세요.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경고 한 줄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김포시장 떡집 할머니 김정순이었습니다.